G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 예절 첫 번째 시간인데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과 직장에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은 사명을 감당하심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준비한 내용입니다. 최고의 재단에서 귀한 사명을 맡은 우리, 작은 것 하나에도 온전히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근은 여유 있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각을 하게 되면 저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를 기다려주기 위해 비행기가 늦게 출발할 수 없어서 다른 동료가 갑자기 저 대신에 비행을 간다거나 비행을 대신 갈 승무원이 없는 상황이라면 10명이 해야 하는 일을 9명이 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철저한 출근 준비는 필수로 미리 날씨를 확인한다거나 교통 상황을 고려하면서 출근 준비를 합니다. 즉, 늦지 않고 여유 있게 출근하거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늦었다면 윗분에게 변명이 아닌 정확한 이유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주세요.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1시에 회의나 모임이 시작된다면 아무리 늦어도 10분 전에는 도착하도록 합니다. 1시에 회의를 시작합니다 라는 의미는 1시까지 오세요가 아니라 모든 준비를 마치고 1시에 회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근무 시간 중에는 개인적인 일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빈번하게 사적인 전화를 한다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은 업무 시간 외에 하시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 근무 시간 중 부모님과 통화하실 경우 통화가 길어질 상황이라면 나중에 전화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통화를 마치시면 어떨까요? 특히 회의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할 때 개인 용무로 자리를 비우시게 되면 그만큼 일이 늦게 끝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의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하거나 혼자서 오래 발언하거나 상대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거나 자리를 들락달락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 다른 예로는 봉사를 하시는 경우인데요. 자주 그리고 다소 장시간 사적인 일로 봉사에 집중하지 못하신다면 다른 분들에게 그만큼의 일의 분량을 더해드리게 되는 것이니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지혜롭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근을 하는 경우인데요. 예상치 못한 업무 지연으로 인해 외부에서 퇴근 시간을 맞이하시더라도 임의로 퇴근하지 마시고 상사에게 허락을 받도록 해주세요. 긴급한 일이 생겨 회사로 들어오라거나 다른 지시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교통비 및 식사비 등의 영수증도 버리지 말고 잘 챙겨주세요. 간혹 업무를 마치고 회사로 들어오는 길에 잠시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을 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지하철역 근처에서 파는 오이랑 호박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를 본 상사가 집에서 먹을 반찬거리를 사느라고 늦게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오이와 호박을 고르고 돈을 지불하고 그 시간이 단 5분이 되더라도 업무 시간 5분을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고 뭐 5분 가지고 그래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자칫 잘못된 습관이 될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정도를 택하시는 편이 좋겠죠. 휴가를 내실 때에도 상사나 동료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휴가 전날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해주시고 휴가 중이라도 회사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처리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연계성 때문인데요. 제 경우에도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을 때 담당자 한 분이 해외여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나 다른 수단으로 업무를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청한다면 그다지 환영받는 사람은 되지 못하겠죠? 이제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인사인데요. 업무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상황에 따라 인사법이 달라집니다. 출퇴근 시에는 좋은 아침입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십시오 등 적절한 인사말을 해주세요. 업무 중에는 상대와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해 주시고 회의 중이거나 일에 몰두해 있을 때에는 굳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인사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높은 위치에 계신 분에게는 일어서서 인사를 해야 할 때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하도록 합니다. 복도에서 동료나 상사와 마주친다면 당일 처음 볼 때는 정중하게, 다시 만날 때는 가볍게 인사해 주세요. 인사 예법에 밝아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얼굴, 바로 목소리가 있습니다. 목소리에도 미소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무표정하게 말할 때와 미소 지은 얼굴로 말할 때 분명 목소리가 다른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G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G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특히 전화는 보이지 않는 목소리만으로 하는 대화이기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절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억양과 목소리를 조절해 주세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바른 자세가 왜 필요하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자세가 흐트러지면 집중이 되지 않아서 말실수를 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명심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혼자 사용하는 사무실이 없는 한 사무실은 공공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휴대전화는 진동 모드로 전환하기, 자리를 비울 때에는 전화를 들고 가기, 큰 소리로 전화하지 않기, 회사 전화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는 매너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전화할 때 무언가 드시면서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제 전화를 걸 때 바른 예를 보겠습니다. 통화할 분의 이름, 전화번호, 소속, 직급을 확인하고 전화 용건을 정리하고 통화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대의 직급을 몰라서 틀린 호칭으로 부르게 되면
이는 상대로 하여금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통화 중에 자료를 찾기 위해 상대를 기다리게 하고, 이런 모습은 나에 대한 신뢰성을 그만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통화할 내용을 정리하지 않아서 용건을 다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게 되면 다시 걸어야 하기 때문에 프로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전화가 연결되면 안녕하세요. GCN 방송 제작부 서미정 집사입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신지요? 등으로 인사와 함께 소속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는 원하는 내용을 남겨주세요. 이때도 서미정 집사님한테 빨리 전화해 달라고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죄송하지만 서미정 집사님께 전화해 달라고 전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좋은 이미지를 남겨 신속하고 원활하게 일 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는 예의입니다. 전화벨이 3번을 넘기기 전에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GCN 방송 제작부 서미정 집사입니다. 라고 하신 뒤 늦게 받았을 때는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합니다. 통화 중 기억해야 하는 사항은 메모해 주시고요. 통화가 완전히 끝난 후 상대가 먼저 끊고 난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다음은 다른 담당자를 찾는 경우인데요. 담당자가 자리에 없는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이유와 돌아올 시간 알려주기, 전화한 용건을 물어보고 가능하다면 도움 주기, 전화 건 사람의 연락처와 용건을 메모해서 담당자에게 전해주기, 다른 부서로 전화 돌려주기 등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응대해 주세요. 혹여 잘못 걸려온 전화라도 친절하게 응대하셔야 하겠죠. 전화 받는 분의 응대 태도로 회사나 교회 전체의 이미지를 평가하기도 하니까요. 타 부서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 이해나 찾기 쉽게 정리된 전화번호가 있으면 유용하겠죠.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학교, 직장, 혹은 교회에서 보냅니다. 올바른 예절을 알고 행하신다면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싶어 하겠죠. 나는 내가 속한 조직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인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지, 아니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나는 주변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에티켓 코디네이터 서미정과 함께하는 2번째 직장 예절,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뷰티풀 라이프가 벌써 6회를 맞았습니다. 조금은 서투른 진행이지만 주변에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뷰티풀 라이프를 시청하고 따라하셔서 주님의 신부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힘이 나는데요. 시청해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여러 편에 걸쳐 긴 머리부터 짧은 머리까지 집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는 헤어스타일 연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앞머리와 뒷머리 C자 컬, 그리고 간단한 반머리 스타일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헤어스타일은 예쁜데 머릿결이 푸석푸석하고 거칠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헤어스타일링과 케어를 돕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 스프레이인데요. 강력한 고정력이 장점이고 광택이 많이 나서 윤기가 있어 좋습니다. 이것은 에어 스프레이인데요. 자연스럽게 고정할 수 있지만 향이 강한 것이 단점입니다. 이 헤어 에센스는 손상모 케어에 좋습니다. 끝부분에 발라주면 손상된 모발의 복구에 도움을 줍니다. 편히 쓸 수 있는 헤어 미스트는 모발 영양과 수분 공급에 아주 좋습니다. 이제 헤어 스타일링 기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쓰는 판 매직기인데요. 스트레이트를 펼 때 좋고 짧은 단발 생머리의 C자 컬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작은 미니 매직기가 있습니다. 주로 앞머리나 짧은 머리에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비슷한 매직기인데요. 볼륨 매직기라고 합니다. 짧은 머리와 긴 머리 모두 사용하기가 좋고 C자 컬, S자 컬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로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것은 아이롱인데요. 전문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긴 머리 웨이브 연출 시에 사용합니다. 열판이 노출되어 있으니 화상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아이롱이 있는데요. 집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평상시 자연스러운 컬 정도는 쉽게 낼 수 있어 좋습니다. 우리 예배와 다니엘 철야 기도는 TCN 방송을 통해 전 세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 더 단정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면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배우실 헤어스타일링법으로 단정하고 깔끔한 멋을 연출할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자연스러운 C컬 넣는 방법을 아이롱 고데기와 볼륨 매직기를 사용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술하기 전에 모발의 손상을 막기 위해 수분을 공급해주는 헤어 미스트를 뿌려줍니다. 그 후 모발 끝부분에 헤어 에센스를 발라주면 더욱 좋습니다. 웨이브 파마를 하신 경우는 꼭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헤어 미스트를 먼저 수분 공급을 위해 뿌려주겠습니다. 손상된 모발에는 에센스를 적당량 손을 비벼가며 모발 끝에 발라줍니다. 사이드 파트를 섹션을 떠서 헤어를 고정해 줍니다. 보통 옆머리부터 하는 것보다 뒷머리 하는 게 좋은데요. 뒤도 반을 나눠서 앞으로 보내줍니다. 이 뒷머리를 일일이 핀셋을 고정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3등분으로 섹션을 나눕니다. 이쪽 반은 볼륨 매직기를 사용하고 저쪽은 아이롱 기계를 사용해 보겠는데요. 우선 3등분을 자연스럽게 머릿결 방향으로 슬라이딩을 하며 내려오면서 끝부분에 C자를 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등분을 더해서 머릿결을 타고 슬라이딩을 해서 끝부분에 C자 컬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보내시고요. 나머지 3번
슬라이딩을 하면서 끝부분에 C자 컬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파트도 3등분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머릿결을 타고 슬라이딩을 해서 끝부분에 C자 컬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보내시고요. 다시 2번 등분을 내신 것을 머릿결에 따라 슬라이딩을 밑으로 하시면서 끝부분에 C자 컬을 넣습니다. 슬라이딩을 하며 끝부분에 C자 컬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옆머리는 양이 적을 시에는 한 번에 하셔도 되겠고요. 양이 조금 많을 시에는 두 개로 파트를 나누겠습니다. 위에 파트는 고정을 시키고요. 머릿결에 따라 부드럽게 내려오고 슬라이딩 하면서 끝에 부분을 C자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끝에 C자 컬을 만듭니다. 이쪽은 볼륨 매직기로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저쪽보다 숱이 더 많은 관계로 3등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매직기로 자연스럽게 슬라이딩 하면서 끝부분을 C자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빗으로 한번 빗어주시고 볼륨 매직기로 뿌리를 살리며 머릿결을 따라 슬라이딩을 하며 끝부분에 C자 컬을 넣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마찬가지로 슬라이딩을 하면서 끝부분을 자연스럽게 C자 컬을 넣어주면 됩니다. 뒷머리와 옆머리를 하신 후에는 앞머리를 하시겠는데요. 앞머리는 섹션을 사선으로 이렇게 분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선으로 2등분을 한 후에 밑에 부분을 빗을 정리한 후에 매직기로 슬라이딩 하면서 끝부분을 C자로 만들 때 옆으로 컬을 만듭니다. 두 번째 섹션을 머릿결에 따라 부드럽게 내려와서 슬라이딩 하면서 끝부분을 C자 컬로 내시면서 옆으로 돌려줍니다. 더 컬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잡으셔서 거꾸로 컬을 마시면 되시는데요. 더 안정적이고 편하게 손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메이크업도 마찬가지로 얼굴형이 계란형으로 만들 때 예쁘다고 합니다. 근데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로 이 탑 부분이 살지 않으면 그 스타일이 얼굴 라인과 맞지 않기 때문에 탑 부분을 살짝 살려주는데요. 이 자그마한 매직기가 참 효과가 좋습니다. 뿌리를 살려서 끝을 조금 또 슬라이스를 얇게 또 떠서 또 자연스럽게 좀 올려줍니다. 이 삼각 지점이 있습니다. 이 삼각 지점만 뿌리를 살려주면 계란형을 만들 수 있는 머리 스타일이 나옵니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포인트를 하게 되면 어떤 스타일이든 편하고 손쉽게 예쁘게 손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더 단정히 하기 위해서는 반머리를 해보시겠는데요. C컬을 만든 후에 사이드 파트의 머리를 살짝 뒤로 보내줍니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헤어핀을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핀을 고정해주면 다니엘 철야 때나 예배 때도 더 깨끗하고 보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이쪽도 해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잡아서 핀을 고정해줍니다. 고정해줄 때는 저는 물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냄새가 나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고정력도 좋고 왁스나 특별히 헤어 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나서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C자 컬과 반머리 하는 법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더 열심히 배우려 하고 더 공부할 때 발전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걸으며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계속 배우면서 좋은 것은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뷰티풀 라이프에서는 때와 장소에 따라 어떻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인지,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헤어스타일링법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